홍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50대 여성이 자신과 동거하던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지인들과 찾아가서 폭행을 했어요. 처음에 사건의 계기는 자신이 동거하는 남성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 같다는 것이 좀 의심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다툼을 벌였는데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이제 몸을 쓰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단체로 한꺼번에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쥐어박는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의 작은 폭행이 아니었고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사지마비가 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좀 여럿입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주말마다 다른 여자와 점점점. 결국 집단 폭행의 원인이 외도, 바람이었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 그 피해자와 같이 살던 50대 그 여성은 노래방을 운영을 하는데 이 그 남성하고 연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동거남이 주말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어서 상당히 속이 상하다라고 하는 그 취지의 하소연을 지인들,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두 사람이 동거 관계에 있는 남녀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6월 29일 날 새벽에 이 동거녀가 이 그 자기 동거하는 그 남성이 다른 여성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금 혼자 가가지고는 이 얘기를 갖다가 할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품앗이를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새벽 3시에 술을 마시고 있는 그 현장을 이게 덮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성이 이 남성은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자인데 너가 왜 지금 이제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어떤 그 여성 간에 있어서의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4명이 집단적인 어떤 그 폭행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야, 이건 진짜 뭐 거의 막 그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거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폭행 과정에서 동거녀 그 피해 동거녀 뭐 우리 그 남자친구가 자꾸 뭐 바람 피는 것 같아 했던 그 동거녀보다 그 교수님 표현대로 품앗이를 간 친구들이 더 때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동거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연인이 다른 여자하고 있으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들끼리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인 이 연인인 남성이 웃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같이 따라왔던 지인 남성이 지금 당신이 중재를 해야지 웃으면 되겠냐? 너 지금 웃음이 나와 약간. 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화가 난 상황에서 이제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조금 폭행을 했어요. 머리도 좀 때리고 휴대폰도 던지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아까 갔던 지인 조 씨, 그 남성이 이 집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하게 폭행이 있었던 거고 또 그 밟은 수준 뭐 이렇게 때리고 밟고 막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같이 왔던 이 또한 지인까지 가세해서 폭행을 가다가 이제 이 피해자가 말 그대로 굉장히 중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남성의 연인보다는 같이 왔던 지인들의 폭행이 좀 더 일단은 중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는데 솔직히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같이 조금 거들어주러 갔던 사람인데 뭐 이렇게 그냥 뭐 왼수 때리듯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이 싸움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 주축인지 아니면 보조인지 그 구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노래방을 하는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자기하고 동거하는 그 남성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그때는 말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남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복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도와주러 갔었던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같이 동거하는 여성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뭔가 자기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의를 갖다가 구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지나쳐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뭐 이렇게 말로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서로 이제 몸싸움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폭행이 폭행을 부르는 그 결과 이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 거로 봅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 기자. 김 씨, 집단 폭행에 가담한 이 김 씨와 이 지인 2명, 이렇게 3명 모두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갔는데 자, 어떤 주장을 폈나요? 일단 이 지인 2명 연인 관계인데 이제 자신의 지인의 따라갔다가 지인의 남성을 이제 폭행해서 크게 다치게 한 건데 일단 자신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건 맞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그렇게 다친 것도 맞다. 근데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때리긴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사지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 이 사람이 뭐 마비가 될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동거를 했던 여성, 이 지인들을 데리고 왔던 그 여성 역시 얼굴과 뺨을 7대 정도 때린 건 사실이지만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함께 살던 그 남성이 중상해라는 그 결과, 심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이 사람을 중상해를 일으켜달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공동 정범으로 본 검찰의 판단도 틀렸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변호사님, 네. 저는 저 얘기가 황당한 게 아니 중상해 결과 사람 막 거의 반 죽여놓고 중상해 결과를 전 예상 못했어 이렇게 하는 식이라면 그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두 말이 개를 좀 됩니까? 나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이 동거녀 입장에서 나는 뺨만 좀 때렸고 내가 때리고 나서 나는 그냥 화나서 그러고 폭행 정도만 했고 이 피해자도 나 처벌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지인들이 나가가지고 막 거의 아까 말한 것처럼 중상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폭행을 한 거니까 난 앞에 폭행 부분만 책임져야 내가 왜 뒤에 걸 책임져야 되느냐 이 주장도 안 받아들였어요. 재판부가. 아니 그렇게 갔으면 암묵적으로나마 쉽게 말해서 혼내주려고 하는 그런 고의는 암묵적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이 동거녀에게도 일단 그 중상해 고의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나머지 지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 때리면 충분히 그 정도 될 수 있다는 거 예견할 수 있다. 아니 사람을 머리 부위를 계속 가격하고 해서 그럼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 때려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3명에게 모두 다 중상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 어떻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동거한 50대 여성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집단 폭행에 가담했던 지인 2명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어요. 일단 각각 좀 형이 다른데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우선 공통적으로 가족들 그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큰 고통과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용서도 못 받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다만 피해자도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딱 네. 보는 것처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다른 그 지인들하고 이 동거녀하고. 네. 일단 셋 다 중상해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이 동거녀 입장에서는 뺨 몇 대 때리고 한 것 정도죠. 일단은 본인이 기여한 부분은 그렇다면 일단은 치매 정도 가장 약하고 또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4천만 원 정도 합의가 되진 않았어도 공탁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주도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고 이 지인 조 씨 사실 제일 주도적으로 폭행했죠. 예. 사실 조 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 아하.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뭐 합의를 시도하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성 어느 정도의 반성을 할지 몰라도 중상해 고의도 부정하는 상황이고 또 이 조 씨의 또 동거녀 같이 왔던 지인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도 뭐 합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걸 감안해서 어찌 보면 진짜 화났을 사람은 동거녀인데 나머지 지인 2명의 형이 훨씬 중하게 된 겁니다. 자, 윤조님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잘 맞고 잘 살아라 하면서 그냥 헤어지면 될 것을 뭘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